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남입니다. 자, 원희홀딩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금요일날 흐름이 사실 썩 좋지는 않았죠. 로봇주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원희홀딩스는 이틀 연속 조정이 나왔어요. 막상 좀 더 거래원을 들여다보면 이 세력들의 패가 너무나도 보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의 흔적을 어디서 찾아볼지에 대한 부분 오늘 알아볼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력들의 흔적, 자, 플러스 세력들이 어떤 패턴으로 엑시트를 할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건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자, 많은 분들이 최근에 하방 추세이다 보니까 원희홀딩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요 구간 동안 힘들었던 우리 원희홀딩스 주주분들 모두 힘내실 수 있도록, 자, 댓글창에는요 화이팅이라고 적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는요,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원희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우리 원희홀딩스 주주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원희홀딩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판단되시면 오히려 추세가 더 붙을 수도 있죠. 그러면 상승 힘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뭐라고요? 자, 화이팅! 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린 PTS라는 종목도 지금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어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린 PTS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감속기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자, 감속기가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감속기 관련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또 뭐가 있죠? 자, SPG도 마찬가지죠. 자, SPG도 이제 감속기를 다루는 회사이고요. 얘는 삼성과 LG 감속기를 납품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자, SPG가 가면 같이 따라가는 SBB테크도 있죠. 얘도 감속기 관련이에요. 자, 로봇 안에서도 이 트렌드가 감속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희홀딩스가 살짝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만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원희홀딩스 관련해서는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게 이때부터죠. 소위 말해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시점입니다. 24년 11월 최초 워닝로보틱스와 메타가 협업한다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이 들어오죠. 거래대금을 보시더라도 기존의 원희홀딩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에요. 근데 특이점이 있죠. 바로 이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 급하게 올라갔던 이 구간에서는요, 상대적으로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세력들이요, 소위 말해 원희홀딩스의 유통 물량을 거의 잠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구간에서 급한 각도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자,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요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주당 가격이 대략 2,000원에서요 3,000원 사이에요.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3,000원짜리 100주의 물량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요 구간에선 주당 가격이 3만원이에요. 3만원에 100주, 3,000원에 100주. 당연히 거래대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 말은 즉슨 세력들이 원희홀딩스의 유통 물량 50% 되는 물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구간에서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하방 추세를 그리면서 물량을 모두 던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 그렇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요, 대량으로 거래대금이 안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매집이 잘 된 종목들에 나오는 패턴들이 뭐가 있죠? 바로 쌍봉 패턴,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1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력들의 엑시트하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이런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아까 거래원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자, 요거 개인들한테 실제로 물량을 넘기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투자 경고가 풀리고 나서 투자 주의가 됐습니다. 투자 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신용도 사용이 가능하고 미수도 사용이 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 유동성이 커지게 되고, 이 유동성은 다 개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신용, 여기서 말하는 이 신용 비율이요, 개인들의 신용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으신 게, 이거 기관도 쓰고 외국인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용 비율은요, 모두 다 개인들의 신용 물량입니다. 물론 아직 투자 경고가 풀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요 신용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키움이 가장 개인들이 많이 쓰는 창구예요. 근데 실제로 이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게 금요일날 키움 창구에서 물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자, 이거를 비교하면서 분봉상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 장 초반은요 매도를 해요. 자, 이 구간에서 매도 나온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추세가 꺾이네, 위험한데 라고 개인들이 생각했겠죠. 하지만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나왔죠. 자,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세력들이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시장에서 로봇주가 가고 있는데 원익만 죽고 있으니까 그때는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죠. 하지만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급등을 시키니까 키움에서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세력들은 이걸 필연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세력들이 마지막까지 물량을 쥐어짜는지 한번 패턴을 봐볼게요. 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정확하게 12 세력들이 바로 컨트롤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패턴을 보시게 되면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요. 정확하게 절반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데, 얘 딱 봐도 쌍봉 패턴이잖아요. 자, 매집이 워낙 잘 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한 번에 세력들이 물량을 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올려치기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엑시트를 한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원익홀딩스랑 패턴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왜? 상승 구간의 절반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원익홀딩스도 한번 봐볼까요? 자, 원익홀딩스도 보시게 되면요, 상승 구간의 절반 구간, 요 구간을 정확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 21,300원 구간이 어느 구간이죠? 자, 이번 상승 이전의 원익홀딩스 역사적 신고가 위치예요. 자, 이런 구간이 정확하게 중첩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강한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전에 상승 구간의 절반 구간을 지지받는 건 세력주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 힘들게 개인들을 만들고 다시 한번 올려줄 때 필연히 개인들은 올라탈 수밖에 없고,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패턴이 모두 나왔었어요.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쌍봉 패턴이에요. 자, 이때는 어떤 패턴이죠?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지금 둘 중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헤드앤숄더가 패턴이 나올지 쌍봉 패턴이 나올지 사실 요거는 세력들 마음이죠. 비슷한 패턴 종목을 한번 더 볼까요? 인캠이란 종목이에요. 자, 얘도 정확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나왔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상승 구간의 절반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봐도 쌍봉 패턴으로 보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절반 구간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마무리, 너무 뻔하죠? 그래서 대부분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상봉우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개는 나온다. 그래서 이 원익홀딩스 역시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로봇주의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어찌됐건 원익홀딩스가 지금 큰 힘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로봇주들이 보이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여전히 로봇주의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주포는요, 소위 말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결국 본인들의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산을 더 만들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은요, 필연히 이런 구간이 나온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비중을 축소해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익홀딩스가요, 올해 한 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1등이에요.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물론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오른 만큼 분명히 위험한 구간은 맞습니다. 종목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운드 피겨인 3만 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오면 기계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을 굳이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앞으로 섹터의 흐름들을 보신다면 좋은 섹터 많아요. 영상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종목 같은 것도 추천드릴 거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시면서 어느 섹터가 좋은지도 공부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들 그때 진입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자, 물론 원익홀딩스 앞으로 10만 원도 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비중을 좀 축소하실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사실 지주사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마음 먹고 올릴 수는 있어요. 재료들이 너무 많죠. 반도체 섹터가 27년까지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회사에는 원익 IPS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좋겠죠. 자, 원익 PN이 결국 AI 데이터 센터가 유지가 되면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죠?
ESS가 들어가죠. 필연적으로 2차 전지 섹터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관련 자회사니 원익 P&L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익홀딩스의 메인은 뭐죠? 원익로보틱스. 원익로보틱스의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고객사 협력.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메타죠. 근데 구글도 있고 현대, LG, 엔비디아, 삼성, 텐센트, 도요타까지 모르는 기업 없으시죠? 자,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하나만 끄집어내도요, 강한 매수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마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 확률이 높겠죠. 다만 저점 대비 얼마나 갔죠? 저점이 대략 2,000원 구간이죠. 근데 고점이 33,900원이에요. 15배가 넘게 갔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면은 우리가 사실 조심할 필요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 원익홀딩스의 고점 증후군이 나온다라고 판단된다라면 영상을 통해서 여지없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라면은 우리 미련 없이 정리하자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시는 게 당연히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계속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들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종목 추천도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이 있죠.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근에 대형주 장세가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국장이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기조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긴 했지만, 명확하게 잡히는 일자는요 12월 11일 FOMC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한다 안 한다로 노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최근 코스피 차트가 쌍봉을 그리고 있고요, 지금 상승을 해주는 힘도 굉장히 부족해요. 5일 동안 4일이 음봉이었어요.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고, 이 기간이 12월 11일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장 역시도 힘이 없을 수 있다. 자, 힘이 안 좋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소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자, 우린PTS도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얘도 소형주예요. 시가총액 1,100억짜리 상가 같죠? 이런 종목이 날뛰기 시작하죠. 천일고속,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에 땅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한다라고 하죠. 그 테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5번 갔어요. 근데 하루 거래 장중이 당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 금요일도 상한가. 지금 상한가로 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군에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미리 말씀드리면, 제대로 걸리면 500%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이냐? 최근에 시장에서요,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텔콘 RF 제약도 점상, 사면도 점상 갖고 330% 갔습니다. 당연히 재료는 무상증자예요. 근데 얘만 했으면 제가 말도 안 꺼냈습니다. 근데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증자 진행하고 300% 갔어요. 자, D&D 파마텍 이 종목도 무상증자하고 300%. 얘는 300% 아니죠. 얘는 한 150%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자, PNX 로보틱스 얘도 기본 100%는 갔죠. 자, G2G 바이오 얘도 100% 갔어요. 자,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무상증자 역시도 테마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 무상증자 테마로 얼마나 갔죠? 1300% 갔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점상 상한가 6번의 상한가를 연속으로 갔죠. 6연상을 갔습니다. 뭘로? 무상증자로. 이렇게 테마로 가게 된다라면 정말 강력한 재료가 되는 게 바로 무상증자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유보율이 높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돈을 잘 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돈을 잘 번다라는 뜻은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실제로 대기업의 한번 유보율을 확인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이고요. 대략 보시게 되면 2000% 정도 되죠. 대기업 치고는 약하다. 그러면 다른 대기업도 볼까요? 자, 현대차의 대기업 유보율이에요. 현대차는 7200%. 나쁘지 않아요. 꽤 괜찮은 편인데, 제가 가져온 이 종목은 유보율이 무려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실제로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요,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가 7200%였죠? 얘는 현대차의 대략 13배가 넘는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요,
500%만 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어요. 이거 마음만 먹으면요, 20대1도 진행할 수 있고요, 30대1도 진행이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2000% 갑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테마가 완벽하게 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물음표다.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자,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5대1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500%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최근에 무증했던 이 텔콘 RF 제약, 얘는 무상증자 얼마 안 했어요.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는 3대1 했어요. 3대1 진행하고 300% 갔습니다. 자, 테마로 갔던 HLB 바이오스텝, 얘는 많이 했어요. 8대1 했습니다. 8대1 진행하고 1300% 갔죠.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만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5대1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500%의 예상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베팅해 볼 만하죠.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정말 전 재산을 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고르고 고른 만큼 소액은 꼭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 대략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그렇게 되면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자, 이 정도 수익 나시면요, 또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베팅을 해볼 만하다는 부분 강조드리고요. 우리 이 종목에 1년만 묻어두시죠. 이런 말씀도 안 드리죠. 왜 그렇죠? 자, 얘 보세요. 한번 발동 걸리면요, 점상으로 갑니다. 상한가를 갑니다. 6일 동안 6번을 갔어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르고 골랐습니다.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게 제 개인 번호예요. 자, 이쪽으로 010-2809-2562, 자,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예요. 자, 원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됩니다.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점상으로 가요. 점상으로 가면 진입이 안 돼요. 사람들이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죠. 매수가 가능할 때.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런 대형 음봉을 맞는다. 우리 이제는 그러지 말자. 지금 무상증자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보여드렸죠. 제가 오늘 5개밖에 못 보여드렸는데 사실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즉슨 조만간 테마로 번질 수 있고, 시장 흐름 자체가 안 좋아요. 언제까지? 12월 11일까지. 이때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때가 돌아가는 테마 종목을 이용해서 수익 한번 내보자. 대박 한번 내보자.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해보자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원액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이 11월 29일이에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진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남겨주세요. 지금 원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우리 월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자, 이렇게도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작동을 하고요.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원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다라면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결국 제가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여전히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구간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터뜨리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터뜨렸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가 말랐습니다. 과연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모두 엑시트가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예, 불가능했다. 앞전 과거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게 우리 기술, 예, 정확하게 상승 구간의 절반 구간을 지지받고 쌍봉 패턴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구간이 필연듯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과거에 또 NKM이라는 종목 역시도 얘도 보세요. 정확하게 상승 구간의 절반 구간 지지받고 헤드앤숄더 패턴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헤드앤숄더가 나올지 쌍봉이 나올지는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요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도 결국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한 번의 상승이 더 나온다. 우리는 그
패턴을 이용해서 꼭 개인적으로 요 3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는 물량은 일부 비중을 줄이자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재료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워닝 로보틱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을 엮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워닝 로보틱스가 중요하지만 원익 IPS도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자, 로봇주가 8월 달에 갔던 게 바로 이거죠. 노랑봉투법.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년 3월에 시행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로봇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하나둘씩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있죠. 정부도 결국에는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이 AI가 투자된다면 당연히 로봇도 투자가 되죠. 그래서 AI 로봇 쪽에 30조 투자 예고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워닝홀딩스를 올릴 수 있다. 자,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죠. 머스크가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로봇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측면이 손이다.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워닝 로보틱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재료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결국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올릴 거고요. 재료는 만들어내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물량을 줄여야 된다. 요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워닝홀딩스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안내드릴 거니까요. 혹시라도 고점 주문이 나온다고 판단된다면 제가 바로 가감없이 오픈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예,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